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많은 참여와 소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장 이슈 정리부터 주목해볼 만한 업종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진행을 해보고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막바지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스탁에서는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하나하나 종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식닥터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장중에도 또 실시간 뉴스와 이슈들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참여 코드 100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2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 또 링크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2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 2가지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 9월 주도주 전략 대공개라는 주제로 알찬 정보들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함께하고 싶은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주와 2글자 적으셔서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에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수요일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 지수는 동반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또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0.7% 정도 약세 보이면서 2,563선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0.38%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91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강세 보였던 섹터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은 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이 비만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2년에는 500억 달러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움직임을 보였고요. 일동홀딩스와 일동 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임상과 관련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외에도 뭐 로봇주들의 강세 이어졌던 모습이었는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작은 그냥 전반적으로 관망 장세가 아니었나라고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네. 정거래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는 이제 혼조세 마감 나왔잖아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혼조세로 출발해서 양시장 모두 다 이제 약보합권대로 마감이 되는 모습 관측이 됐는데 특히나 오늘 이제 2시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 지수가 장 초반보다는 좀 강하게 좀 빠지는 모습이 유독 관측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코스닥 시장과 제약바이오 업종 간의 이제 커플링되는 현상을 고려하면 제약바이오 오늘 지수 자체가 올랐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개별주들 이제 하락 전환되면서 동반해서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아시아 지수 전반적인 움직임 봤을 때 일본이나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대 탄탄하게 유지해주는 모습 나와주는가 하면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좀 유독 시장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거래부터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정적인 이슈가 이제 유가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는 경기 이제 반항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기 시작하고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가 또 되살아나게 되면은 역시나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그 유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 또 사우디와 러시아 쪽에서 감산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소식이 이제 올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관련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반적인 많은 상품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연준 쪽에서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유가 상승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포지션이 이번 달 중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이번 주 이제 주말에 G20 정상회담이 또 진행이 되더라고요. G20 정상회담이 이제 9일에서 10일 이제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미국과 사우디 쪽에서 이런 이제 유가 관련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 좀 향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유가 관련된 이슈가 단발적으로는 이제 9월 달 동안에 악재 요소로 다가오는 중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주긴 하나 이 이슈가 중장기적인 이제 관련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좀 긍정적인 이제 측면은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수요 및 수요 측면에서는 인플레 하락 압력 역시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같이 함께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시장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전거래일까지 한 3거래일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관련 악재들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좀 주춤한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9월 달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순매수로 전환됐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달러로 지금 수급이 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1,330원대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8월부터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에도 현재 8월 외환 보유액이 감소가 되고 9개월 내 지금 최저치를 또 찍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강달러 현상과 맞물려서 고유가 현상까지 지금 현재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장이 조금 이제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월 FOMC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동결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9월 이제 FOMC 이전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상으로는 하단 구간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고유가와 강달러 현상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9월 FOMC에서는 일단 동결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시장의 하단은 견고하게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한 종목 한 종목 꼼꼼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수익률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한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화장품주 클리오입니다. 지난 8월 28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26,000원 이상까지 상승을 하면서 현재 고가 기준 수익률 23.7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주 클리오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지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저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객 재개 소식과 더불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 지금 반일 감정이 또 고조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또 받을 수 있는 섹터 자체가 또 중국 소비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현재 긍정적인 모멘텀은 현재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중국 쪽에 의존도가 높았었던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매출 실적이 보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이 무려 1,000억 가까이도 증가하기도 했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보시면 2020년도 60억 원대 영업이익 수준에서 259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도 비약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도 현재 2배 정도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현재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면 2020년도에 비해서 현재 매출 실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이전보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인 즉슨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가 2020년도 이상 구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제가 단기 매물대 기점으로 해서 25,000원 구간대 잡아드렸었는데 일단은 현재 지금 25,000원 구간대에서 오늘 종가 마감까지 했었죠. 네. 일부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이제 나머지 잔량 구간을 이제 올 하반기 좀 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이제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매물만 잘 소화하게 된다면은 대시세까지도 현재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 구간은 이전에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정고점 구간대 수준인 27,500원으로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져가시는 관점 하에 현재 시점에서는 23,000원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추가적인 상방 움직임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23,000원 구간대 살짝 이탈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들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는 일부 매도 전략과 함께 다음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2차 목표가 27,500원 그리고 또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 함께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리오에 대한 수익률 AS 시간 가져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고민이신 종목들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100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오늘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9월 전략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9월달 되면은 또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이제 새 아이폰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이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곤 하는데 특히 이번에도 15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수혜주 지금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아이폰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군이 LG 이노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섹터와 같이 함께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라온텍이 있더라고요. 네. 라온텍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 쪽 관련 이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삼성 쪽에서 관련 호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DDR5 양산 소식이 나왔었는데 라온텍 쪽에서도 이제 삼성이랑 같이 관계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들 낙수 효과로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라온텍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제 제품들이 반도체 기판 위에 초소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를 또 솔루션 형태로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관련 이제 수혜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액정 표시 장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폰 쪽에 또 계속해서 이런 관련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어서 아이폰과 또 밀접한 또 관계성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 기업들 애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을 포함해서 200개 이상의 국내외 이제 고객사에 이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도 현재 공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또 마이크로 OLED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LED 기술이 접목된 이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즉 반도체 섹터와 함께 아이폰 관련 수혜와 더불어서 OLED까지도 같이 함께 잡아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라온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상장을 해서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작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매출액이 이제 2배 정도 이제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영업이익 역시도 이제 지난해부터 흑자 전환되기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본다면 라온텍이 좀 더 긍정적인 이제 움직임을 LG 이노텍보다 좀 잘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라온텍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라온텍 이제 기술적인 구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자면 최근에 조정이 지금 한 차례 나왔었죠.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움직임 9월 초반부터 지금 거래량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7,400원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며 다시금 이제 9,600원 이상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라온텍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라온텍을 선호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반도체 모멘텀과 함께 또 찾아볼 수 있는 종목 라온텍에 대한 전략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또 상승세가 돋보였던 섹터입니다. 바로 카지노주인데요. 오늘 또 많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오늘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앞으로 이제 단체 관광, 중국 쪽에서 단체 관광이 회복이 되면서 하반기에 수익성이나 이 매출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카지노주들에 대해서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일단 여전히 이 중국 소비 섹터는 하반기에 또 주도 섹터로 볼 수 있을 만큼 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간 그동안 좀 부재했었던 그런 고객층이 돌아온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카지노 주들 중에서 최선호주로 계속해서 이제 방송 통해서 파라다이스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복합 리조트를 활용한 관광 상품 출시로 이런 단체 관광객들을 모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차별화되어 있는 부대 시설로 카지노 고객 또한 이제 유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또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입지 조건이 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쪽에 있다라는 그런 접근성도 바라봤을 때 카지노 관련주는 이제 파라다이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파라다이스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2022년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회복세로 접어든 모습인데요. 올해는 그보다도 더 이상 퀀텀 점프해서 2023년도 예상 컨센서스가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배 이상 증가 추이가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도 관련 퍼포먼스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8, 9월 들어서 계속해서 파라다이스 주목해 보시라고 관심 종목으로 제시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N자형 패턴 나와주는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월봉상으로도 장기간 박스권으로 종목이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 돌파 시 역시나 시세의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9,000원 구간대에 돌파하게 되면 이전에 2017년도 정고점 구간이 25,000원대까지도 추가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네, 또 카지노주 내에서는 파라다이스에 대한 전망과 또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의료 AI주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AI 섹터 내에서도 이 의료 관련주들 강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의료계 전반적으로 또 AI 기술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또 볼만한 종목이 있을지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이제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었는데 네. 또 찾아보니까 의료 관련 종목들이 적자 기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 전망을 보고서 이제 주가는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또 이게 거품이다라고서 시장에서 생각이 또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폭락이 또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또 이런 적자 기업들이기 때문에 적자 기업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옥석 가리기도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적자 기업들 또 최근에 올라갔었던 종목들 보면 루닛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도 진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 수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또 희석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주가 움직임을 또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념하셨을 때 그래도 재무적인 부분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나마 의료 쪽 AI 중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셀바스 쪽 이제 그 그룹주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네. 경우는 좀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 셀바스 AI도 오늘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두 기업 모두 다 지금 현재 AI 쪽 지금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주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나 사실 현재 시점에서 신규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기존 보유자 분들에 한해서 지금 현재 이제 가지고 계시다 한다면은 12,000원에서 12,500원 구간대, 그러니까 쌍봉 구간대까지 이제 가져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이 추가적으로 종목을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쪽 AI 관련 종목분들 재무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또 필요한 섹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했던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한 조언도 들어봤고요. 많은 종목들이 재무 구조나 또 실적에 부진한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던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종목 상담 시작이 될 예정이니까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3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YBM넷이고요. 매수가가 4,900원에 비중은 10%. 늘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주가의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YBM넷 오늘 1.7% 상승을 하면서 4,34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교육주들이 최근에는 정부 쪽에서도 정책 이야기를 나오면서 또 함께 움직였던 모습을 보였는데 전문가님 YBM넷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데 네. 상반기에 물리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증시가 키 맞추기 장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 이슈들 통해서 계속해서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와 주려고 하는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거든요. 또 특히나 최근에 뭐 의료 쪽에서도 AI 관련 이슈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교과서 역시도 AI로 된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관련 이슈가 교육주들 사이에서 들어오고 있고 또 전거래인가 전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을 이제 배제한다라는 이제 교육부 쪽에서 관련 소식까지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육 종목들의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또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단기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비중 추가하는 것은 좀 공격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비중 추가를 하시더라도 최대 비중은 15% 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시점 다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하면 수익 전환까지도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 월봉상 구간대 보니까 5,000원대 구간까지 다시 재차 올라올 가능성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5,300원 전후로 해서 움직임 나와줄 가능성 높기 때문에 정고점 구간에서 종목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올라오게 된다면은 최소 못해도 이제 수익 구간에서 반매도 하신 후에 추가적인 추이 보시고 최종적인 매도까지 고려하셔서 진행해 보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BM넷도 조금 더 상승은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80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제로투세븐, 매수가가 7,600원에 비중은 20%. 주식 투자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로투세븐 또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인데 오늘 종가가 6,56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가가 7,600원이시면 이제 최근에 또 역시나 정책 모멘텀을 안고 시장이 매수가 인근까지 올라왔지만 회복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2% 정도 하락세가 나왔는데 전문가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테마 타고 반등 가능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종목은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테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또 단가 조절하면 또 쉽게 또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서울의 출산율이 0.6%대고 전반적으로 2분기 지금 국내 출산율 자체가 상반기 0.76에서 0.7%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이 출산율이 1.2%가 그런데 거의 뭐 반토막, 일본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고 2300년도 격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첫 소멸 국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까지도 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말 다급한 그런 정책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관련 종목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는 저출산제 대책이 생각보다 실망스럽게 이제 대책을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하반기 기점으로 들어서서 정부 쪽에서 이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 쪽으로 저출산 정책을 좀 이제 하회하면서 가기 시작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신혼부부들 결혼만 하더라도 이제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결혼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 데 초점을 둬서 아이를 1명 이상 낳거나 2명 이상 낳거나 하면은 이제 부동산 쪽으로 좀 특혜를 주는 식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우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 정책 종목군들이 시장에 주목이 될 수밖에
없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관련된 또 이슈가 있기도 하죠. 중국 쪽에 그 영유아 용품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한데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로 영유아 스킨케어도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소비 종목군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지금 조금씩 부양을 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중국 소비 섹터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제 손실 구간이긴 한데 비중은 추가적으로 투입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한 8,800원 선 부근대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올라올 가능성 높거든요. 9,000원 구간대까지 또 이제 상방으로 열렸긴 한데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8,700원 선 구간대까지 일단은 목표로 하시고 그 구간에서 빠져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차익 실현 일부 하시고 추가적인 흐름 보면서 플러스 알파 수익 내는 쪽으로 그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충분히 수익 전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 제시해 드렸습니다. 일차적인 목표가 8,7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또 다음 전략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렌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선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선물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매매하실 때 그냥 매매하시는 거 아니죠?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또 현재 시장에 맞는 종목인지 또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지 매매하실 때 흔들림이 없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닥터스탁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공략주에 해당하고 있는 투자 포인트들 제가 방송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종목 처방전을 통해서 자료 정리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톡방에 넘어오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톡방에 또 넘어오시게 되면 제가 시장 정리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관련 뉴스픽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톡방도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또 저녁 11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월 주도주 섹터 분들에 대해서 전략을 또 세워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9월 달에서 10월 달 수출 경기 역시도 되살아나는 시점인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9월, 10월 달 장세에서 전략을 또 잘 세워나가야 종목 수익을 또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관련 전략들 역시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시간 됐을 때 제가 공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또 많은 참여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1004 입력하셔서 들어오시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89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 매수가가 63,600원의 비중 20%입니다. 실적주라 투자를 했는데 실적이 무너졌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보 마그네틱도 정말 상반기 내내 좀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으로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때 당시 고점이 거의 이제 9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종가 43,2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손실이 좀 있으신 구간이고요. 2차전지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기의 실적이 또 적자를 기록을 하기도 했죠. 전문가님, 대보 마그네틱 지금 손절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반등 가능성은 더 없을까요? 저는 중장기 투자한다면 그대로 그냥 보유하시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왜냐면은 최근에 상반기에 올라간 종목이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그것도 에코프로나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중에서 소재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개화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을 수 있겠으나 2030년 정도까지 우리가 좀 기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이 그 안에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2차 정지 장비에 대한 모멘텀은 이 종목 자체에 또 있는 데다가 실적이 뭐 올해 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매출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비약적으로 또 성장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영업이익이 불과 2020년도까지 적자를 내던 기업이었는데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더니 거의 이제 2021년도에 비해서는 4배 가까이 영업이익을 흑자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그냥 분기적으로 좀 어닝 쇼크다 해서 최근에 올라갔었던 주가를 좀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작용했을 뿐이지 관련 모멘텀은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우리 시청자분이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20%이시기 때문에 단가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감이 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준다 한다면은 6만 원대 구간 전후까지 올라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5만 6천 원 구간대에서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 5만 6천 원대에서 이제 6만 원 구간대 사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 닥터스탁 문의 주시면 제가 흐름 보면서 업황 섹터 살아나는지 흐름 보면서 추가적인 보유 가능하면 수익 전환까지 갈 수 있는지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닥터스탁 통해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달보 마그네틱에 그래도 좀 보유하는 쪽으로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면서 상담 다시 한번 더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양피스톤 매수가가 6,900원에 20% 오래되었어요. 앞으로의 대응법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양피스톤 오늘 종가 5,58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6,900원이 매수가이시면 매수하신 정말 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2년 가까이 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7월 달에 한 6,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로 또 역시나 좀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수소차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인데 오늘은 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최근엔 다시 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법 세워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수소 관련 이슈로 엮여 있는 네. 종목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또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술력까지도 고려해봤을 때 이 종목이 수소 쪽 이슈뿐만 아니라 전기차 이슈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들도 평이한 수준이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만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주가 반등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20%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시점 저점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상방으로 지금 추세 만들어가고 있는데 단기 추세는 지금 상박 수렴 형태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계속 이제 테마 섹터 순환매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 섹터 역시도 다시금 또 시장에 부각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 이슈 뭐가 들어오는지 일단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삼각 수렴 형태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과 방향성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는 거래량이 1월 달 구간 빼고는 들어온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만 한번 강하게 들어와 준다면 상방 구간으로 움직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다만 이 거래량이 또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시장이 또 조정 준다 하면은 주가가 또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방 움직임을 좀 보면서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주 월봉상 움직임 봤을 때 동양피스톤 시세만 한번 강하게 내준다면 7,700원 구간대까지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900원대이신데 적어도 내가 7,000원대에서 판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관련 움직임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대 올라올 수 있는 구간 7,700원 구간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 전환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시간 싸움과 모멘텀 뭐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만 잘 챙기면서 수익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 또 업종의 순환매 속에서 수소차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충분히 또 매수가 이상, 7,000원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다음은 03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파두이고요. 매수가가 47,700원에 비중 30%. 주식 참 어렵네요. 도움 주세요. 반등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파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8월 7일에 상장한 새내기주라고 볼 수 있는데 반도체주입니다. 상장 직후에 또 많은 상승가 나오면서 46,850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로는 또 역시나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4% 정도 하락을 했고 어제도 2% 하락을 했다 보니까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반등 가능할지 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현재 정부 쪽에서 메모리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가 좀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른 법안이 또 K칩스법이 올 상반기 또 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좀 정책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 데이터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또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서도 역시나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핵심적인 또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또 반도체가 또 저전력이라든지 저발열 이런 기술력에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 반도체를 또 만들고 있는 게 이 파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종목을 좀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이 지금 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비중 30% 이상 들어가는 게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지는 것까지 또 고려했을 때 비중적인 부분을 좀 축소하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적정 비중이 10% 정도 내외선에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격을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비중을 좀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수익 구간이 30% 이상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타기로 접근하시면서 비중을 채워가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만 일단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는 계속해서 25,000에서 45,000에서 46,000원 구간대 정고점 구간 돌파 여부 보시면서 종목 보유 관점 유지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도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0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필옵틱스이고요. 매수가가 15,011원에 비중은 10%. 필에너지 상장하는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물렸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필에너지가 상장하기 직전까지 전날까지 급등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10,000원대에서 23,30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이 다음 날 필에너지가 상장하는 날부터는 또 급락세가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 종가가 9,2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매수가랑 차이 좀 있으십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분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도 이 종목이 모멘텀은 있거든요. 네.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도 지금 다루고 있고 또 전기차용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또 자동화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장비 관련주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은 2차 전지나 또 디스플레이 쪽 관련 또 수혜를 보면서 반등 전환 이제 나오면은 그 구간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 조절은 일단은 흐름 보면서 나중에 이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비중 10%인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당장에 지금 비중 투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최대 올라올 수 있는 구간 한 14,000원대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를 하지 않고 이 매수가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신다면 14,000원 구간대 올라오면은 좀
약손실 보시더라도 매도하시고 나오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단가를 좀 리스크를 안고 14,000원 구간까지 낮춘 다음에 가져갈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비중 추가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냥 약손실권에서 나올지 이 부분만 우리 시청자분이 좀 전략 세워 나가신다면 그래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은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쪼록 이렇게 상장 관련된 이슈를 타고서 올라간 종목들 특히나 주가가 하락할 때 보시다시피 매도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세력들 다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 매매할 때는 이런 관련 모멘텀, 재료 소멸 이슈가 있으면 같이 함께 나오는 전략으로 손해를 보다 나오는 전략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옵틱스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여전히 이제 자율주행 섹터들 수급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sek터 주목해 보시라고 자율주행 관련주 중 하나인 팅크웨어라는 중소형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쪽에서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제 상용화해서 제네시스에 접목을 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자동차 시장도 있지만 옵션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적으로 지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다가 현재 시점 대비해서 앞으로 이제 8배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 파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볼 만한 성장주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현대차 쪽에서 지금 이 레벨 3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막대한 투자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포디투닷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쪽에서 거의 1조 이상의 투자를 단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포디투닷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나비 시스템즈에 지분 투자를 한 관련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차와 포디투닷 그리고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이렇게 같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아이나비 또 시스템즈가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나비 시스템즈의 모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자회사 쪽에서 이런 자율주행 플랫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고 포디투닷과 같이 이렇게 지분 투자도 단행하면서 관련 지금 그 파이가 엮여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팅크웨어가 현지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기업 자체만 봤을 때는 이 기업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블랙박스, 태블릿 PC 등을 또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자율주행 기술이 또 이제 기반이 되려면은 위치적인 부분들을 또 자동차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는 기업이 아니라 관련성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8월, 9월 달부터 팅크웨어에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실적 역시도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는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전에 2020년도 매출액에 비해서 2022년도 매출액이 또 비약적으로 증가한 모습 보실 수가 있죠. 다만 영업이익이랑 단기순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관련 사업에다가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보다 굉장히 또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흑자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랑 단기순이익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온 상황이죠. 이전에 2020년도, 2021년도보다 오히려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관련 이제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주가가 N자 파동으로 8월 달 구간 지금 정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구간대 추가적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시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월봉상으로 봤을 때 밴드 상단선이자 2021년도 하반기 구간인 2만 원 구간대까지 목표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물대구가 2만 원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구간은 2만 원으로 가져가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10%대 내외 구간인 21선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14,500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자율주행 관련주 최근에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팅크웨어이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